나는 왜 사람이 힘든가? 경영학 이론을 통해서 보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남상훈 교수님의 책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의 집단일수록 의사결정에 오류가 많은 이유는 첫 예비투표에서 유죄를 선택한 11명 중에 5는 처음부터 유죄라고 확신했다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유죄라고 결정한 것을 보고 따라서 손을 들었던 사람들이다. 집단 안에서 다수의 의견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면 나머지 사람들은 이를 따라가야 한다는 무언의 압력을 느끼면서 의견이 달라도 드러내지 않은 채 다수의 의견에 동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집단이 의사 결정을 할 때 다수의 의견에 무비판적으로 따라가는 현상을 심리학자 어빙 제니스는 집단 사고라고 정의했다. 집단 사고라고 정의를 했다. 문제는 집단 사고가 발생할 때 다수의 의견에 반대하는 소수의 판단이 더 옳을 때가 많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의견조차 개진하지 못하다 보니 그룹이 가진 정보가 불완전하고 왜곡된 경우에 결과적으로 개인이 의사결정을 할 때보다 집단은 더 불합리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그런 의해서 소수는 무조건 다수를 따라가야 할 것 같은 동질화의 압력은 실제 존재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영화 속의 배심원들에게는 그러한 압력이 실제로 있었다. 8번 배심원의 소수의 의견을 냈을 때 10번 배심원은 비아냥대면서 환희를 내기도 했고, 두 번째 무기명 투표에서 누군가 생각을 바꾸자 3번 배심원은 누가 마음을 바꾸었는지 고백하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노골적인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러한 압력에 맞서는 것이 불편한 사람들은 아예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 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집단사고는 역설적이게도 그룹이 똑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을 때 더 많이 나타난다. 회사의 임원진 회의, 정부의 강요 회의 등 소위 성공한 엘리트들이 모인 집단에서 종종 일어난다. 미국 항공 우주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례를 한번 살펴보자. 소수의 의견은 집단 사고 속에 묻힌다. 1986년 1월 28일 미국의 우주선 챌린저호가 발사 후에 몇 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하는 대참사가 발생했다. 당시 우주선에는 7명의 우주인이 타고 있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크리스타 맥컬리프라는 고등학교 교사였다. 그녀는 미국에서 발사하는 우주선에 탑승한 최초의 민간인이었다. 나사의 야심작이었던 우주를 가는 선생님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선발되어 사상 처음으로 우주에서 수업을 진행하기로 해서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된 인물이었다. 우주선이 발사되던 날 미국 전역의 사람들은 텔레비전 앞에 모여서 챌린저호 발사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들의 눈앞에 벌어진 끔찍한 사고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나사는 챌린저호의 성공으로 자신들의 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온 국민에게 보여주고 동시에 의회로부터 충분한 지원과 예산을 얻어내고자 했다. 그런데 기술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발사 계획이 몇 차례나 연기되었다. 그래서 이번 발사에 거는 기대가 그만큼 커졌다. 그런데 부스터 로켓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의 오링이 기원이 영하로 떨어지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자칫하면 우주선이 폭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발사해서는 안 된다는 엔지니어들의 의견이 있었다. 오링 제조사인 몰튼 타이어콜에서는 나사와 1년의
대략 400만 달러 정도의 납품 계약을 맺고 있었다. 당연히 챌린저호의 성공은 몰튼 타이어 컬러서도 중요한 문제였다. 발사에 대한 최종 결정은 나사의 경영진과 몰튼 타이어 콜의 경영진이 함께했다. 몰튼 타이어 콜은 유타주에, 나사는 휴스턴에 떨어져 있어서 두 회사 경영진은 화성회의를 통해서 발사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렸다. 나사는 그동안 몇 번의 발사가 지연되면서 정부와 국민들의 이렇게 실망감이 큰 것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렇구나. 또한 예산권을 진 미국 정부와 국회에 자신들의 능력을 빨리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도 있었다. 나사와 같은 배에 탄 몰튼 타이어 콜로서도 챌린저호의 성공적인 발사가 대단히 중요했다. 하지만 이 회사 엔지니어들 중에는 아직 발사하기 이르다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몰튼 타이어 콜은 나사와 최종 결정을 위한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회사의 직원들을 모아서 의견을 교합했다. 문제는 이 회의의 엔지니어들은 아예 배제되었다는 점이다. 대신 경영과 관련된 임직원들만 모아놓고 의견을 물었더니 발사에 찬성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몰튼 타이어 콜의 로버트 런드 기술 담당 부서장은 다른 엔지니어들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발사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나사와 함께 최종 결정을 하는 회의에 참석해서는 입장을 바꾸어 찬성으로 돌아섰다. 나중에 조사 과정에서 왜 입장을 바꾸었냐고 묻자 그는 엔지니어의 모자를 벗고 경영진의 모자를 썼다라고 대답했다. 엔지니어의 양심상 기술적 결함을 무시할 수 없었지만 경영진 입장에서는 챌린저호 발사를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스스로 묵살하고 대다수 경영진의 결론에 동조하게 된 것이다. 로버트 런드는 오링의 기술적 결함이 해결되지 않았음을 알고도 왜 발사 결정에 찬성했을까? 당시 나사의 경영진과 몰튼 타이어 콜의 경영진이 모인 그룹에서 대다수는 이번 발사가 성공할 것이라며 들떠 있었다. 그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을 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고 과연 내 생각이 맞는 걸까 하는 의심이 들었을 수도 있다. 참 전문가들 다수가 찬성한다면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내가 그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자칫 반대 의견을 냈다가 다른 사람들 눈에 무능한 사람으로 보일 위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럴 때는 아예 침묵하다가 다수의 의견에 동조를 하는 것이 안전하게 느껴진다. 또한 사람들은 집단을 이루게 되면 자신들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경쟁자나 적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를 한다. 발사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한 나사의 몰튼 타이어 콜 경영진의 합동회의에서도 이러한 집단 심리가 발동하여 자신들의 기술적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오링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의 가능성은 실제보다 낮게 느껴졌을 수도 있다. 그런 사람들이 다수를 이룰 때 혹시 그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더라도 자신의 판단이 과연 맞는 것인지 확신이 들지 않았을 것이다. 더욱이 같은 공간에서 서로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화상회의 상황에서라면 발사에 반대하는 민감한 의견을 내는 것이 더 어렵게 느껴졌을 가능성도 있다. 다수의 의견도 최종 결정권자의 의견으로 수렴이 된다. 케네디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에 쿠바를 침공했다가 모욕적인 해배를 당한 적이 있다. 물론 쿠바에 미군을 보낼 것인가, 보낸다면 병력을 얼마나 보낼 것인가는 정부閣僚들이 모인 고위급 회의에서 토의하고 결정을 했다.
그때 분위기는 쿠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니 소규모 인원만 보내도 쉽게 이길 수 있다라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다. 당시에도 내심 그 의견에 반대했던 강요가 있었지만은 고위급 강요들과 다른 의견을 내세우기는 자신이 없었다. 그 결과 미국 최고 인재들이 모인 그룹에서 보통 사람들의 토의 결과보다 못한 결정이 나오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일은 종종 일어난다. 독일 나치 정권을 잡았던 히틀러와 그의 측근 그룹 안에서 또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을 받아 대통령에서 물러났던 닉슨과 그의 측근 그룹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다. 그 결과 모두 비극으로 끝났다. 그룹으로서 자신들의 능력을 과신하고 소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며 자신들의 그룹 안에서 반대 의견을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하면 제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로 구성된 그룹이라 하더라도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처럼 다수의 의견이나 상사의 생각에 반대되는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어려운 조직 문화에서는 집단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빈번하게. 참 이렇게 되면 불행하겠군요. 삼성그룹이 승산이 없는 것으로 여겨지던 자동차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낭비를 보고 금호그룹, 아시아 그룹이 자신들의 규모에 비해 너무 큰 대우건설을 인수했다가 고역을 치른 것을 보면 왜 그런 무모한 결정을 내렸을까 궁금해진다. 한 걸음 머물러서서 보면 보통 사람들의 눈에도 지혜롭지 못한 결정이라는 것이 쉽게 보이는데 소위 전문가이자 최고의 리더들이 모인 집단이 어떻게 저런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을까? 그렇군요. 추측하자면 임원진이 모여서 집단 의사결정을 할 때 모든 정보와 가능성을 놓고 객관적이고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에 결정한 것이 아니라 최고 결정자가 이미 결정해 놓은 방향이 암묵적 선으로 작용해서 반대되는 정보들은 무시되거나 배제되었던 것이 아닐까? 또 소수의 임원 중에는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전반적으로 최고 경영자와 그에 충성하는 측근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몰아가는 분위기에서 선뜻 반대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악마의 옹호자 정학이 전통적으로 수직적인 조직 구조 안에서는 상사의 의견에 반하는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지 못하고 소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배제시키고 집단의 일사불란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조직 문화는 아직도 우리나라의 회사의 정부 등 주요 조직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사결정 모델은 다양성이 존중받는 시대에서는 걸림돌이라. 겉으로는 개방화, 선진화, 글로벌화 같은 슬로건들을 내걸지만 이렇게 했군요. 실제로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동들은 그와 거리가 멀다. 윗사람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이 되고 다수의 의견에 반대하는 합리적인 소수들의 의견은 묵살당하기 일수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썰림 현상이 유독 강한 나라다. 왜 그쪽으로 가야 하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다수의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우르르 따라간다. 우르르 따라간다. 이렇듯 집단 사고로 의사결정을 하는 문화가 만연한다면
우리나라 기업은 세계 무대에서 경쟁에서 도태되고 말 것이다. 사실 그런 징후들은 벌써 여기저기서 보인다. 다만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것뿐이다. 그렇다면 집단 사고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집단 사고의 틀을 깨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아주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룹 안에 악마의 옹호자를 지정해주면 된다. 케네디 대통령은 쿠바 피그만 침공에 실패함으로써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한 가지 묘책을 내놓았다. 케네디 대통령은 그 실패를 복귀하면서 강요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다. 바로 집단 사고의 오류였다. 그래서 반대 의견을 가진 소수자가 마음껏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그룹 안의 보이지 않는 압력을 깨뜨리는 방법을 강구했다. 그 결과 아예 팀원 중에 한 사람에게 반대자 역할을 맡겼다. 반대자 역할. 외부에서 사람을 데려와 강요회의에 참석시키고 강요들이 내는 의견에 무조건 반대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맡긴 것이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낸 의견을 누군가가 반대하면 그의 의견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나빠지면서 경계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무조건 비판하고 반대하는 역할은 악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악역을 맡는 사람을 악마의 옹호자라고 부르는 것이다. 악마의 옹호자. 12인의 성난 사람들, 속의 배심원들 중에서 누군가 일부러 지정해 준 것은 아니지만 8번 배심원이 했던 역할이 바로 이 악마의 옹호자였다. 다른 11명이 돌아가면서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할 때 그대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주장이 틀릴 수도 있는 가능성을 하나하나 제시하면서 비판했다. 비판을 하되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파고들면서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찾아내 지적했다. 비록 그의 지적이 틀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8번 배심원에게 비판받은 사람들 중 몇몇은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그에게 화를 내는 등 감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을 일단 싫어한다. 8번 배심원은 상대방이 감정적인 반응을 보여도 끝까지 침착하게 악마의 옹호자 역할을 해냈다. 덕분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계속해서 드러났다. 처음에 회의를 시작할 때보다도 더 많은 정보가 테이블 위에 올라오면서 사람들은 정보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게 되었다. 그 결과 소년을 유죄라고 주장했던 자신의 생각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한 사람씩 유죄에서 무죄로 돌아섰다. 결국은 모든 배심원이 소년이 무죄라는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된다. 그렇군요. 악마의 옹호자가 없었다니. 죄 없는 소년이 배심원들이 가진 편견의 희생양이 되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뻔한 것이다. 8번 배심원은 자신의 의견에 반대했던 사람들 눈에는 악마의 옹호자로 보였겠지만 그 덕분에 부당한 죽음을 당하지 않고 목숨을 구하게 된 소년에게는 천사의 옹호자 역할을 했던 것이다. 그렇군요. 천사의 옹호자.